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이슈가 되는 인물을 탈탈 털어드리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국민 밉상들 찾아내가지고 아주 탈탈 터는 인물 탈곡기 한번 잘 돌려보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이슈가 참 많았죠? 정말 많았죠? 어떤 인물을 오늘 또 선택하셨어요? 네, 고민하다가요. 예. 신천지 특검 또 논란 아니겠습니까? 한참 시끄럽죠. 네, 국민의힘은 신천지는 쏙 빼놓고 더불어민주당에 초점을 맞춘 통일교 그리고 공천원금 쌍특검 요구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단식할 것처럼 뭐 목숨을 걸겠다 하더니만 예. 박근혜가 갑자기 등판해가지고는 예. 단식을 중단을 권유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 와중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신천지 수사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측과의 커넥션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 보시는 분들 매일매일 뭔가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흥미가 진진한 상황이죠. 예, 그 신천지의 정교 유착 녹취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주요한 내용들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가 좀 이슈가 됐습니다. 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개입으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이 그 덕분에 대통령 후보로 뽑혔다라는 증언이죠. 19만 명의 신규 당원들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10만 명이 신천지 신도였고 그들의 몰표로 윤석열이 후보가 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 전 시장에 따르면 신천지가 당에 침투한 지는 오래됐는데 책임 당원에 대거 잠입한 거는 2021년 7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2021년 9월 경선 투표권을 갖는 당원의 조건을 원래 최소 1,000원 당비를 3개월간은 내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이었는데 그걸 갑자기 1개월만 내도 되게끔 완화를 했거든요. 경선 2달 전에 갑자기 바뀐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2달 뒤에 경선에서 윤석열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 전 시장보다 뒤처졌는데 10포인트나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는 23%포인트 앞서서 대선 후보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홍 전 시장이 이런 내막을 지난 2022년 8월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직접 들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 홍준표 전 시장이 말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련한 내부자 증언들이 좀 있죠. 예, 요즘 필라테스 프로젝트라고 하나요? 네,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예. 비롯해서 신천지의 고위 전직 간부들이 증언이 좀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목소리는 JTBC와 인터뷰했던 신천지 전직 간부 목소리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단순히 당원 가입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 당원, 권리 당원 그런 그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제적이 약 300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목표로 그 가입을 시켜야 되는 할당량이 150명이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셨나요, 당시에? 당시에 목표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말고 빨간색 당, 빨간색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적으로 오늘 지금부터 당원 가입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내부 은어로 필라테스 동호회 회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최소로 잡았을 때 5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그 전부터 당원 가입이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국민의힘 당비 내는 당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중 대다수가 신천지나 통일교 교인들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신천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요. 예. 할당량을 못 채우면 밤에 검사를 해가지고는 예. 유격 훈련 받듯이 단체 기합까지 받았다 이런 증언까지 지금 빠트라도 치고 그랬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좀 청년 신도들이 많이 동원이 된 것 같던데 아이, 참.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 와중에 특검은 또 안 받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분명 뭔가 구린 게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오늘 탈곡 대상이 네, 바로 신천지 이만희 회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향한 아주 네. 분노의 목소리까지 좀 공개가 됐는데요. 예.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이거 코로나19 때 그 총회 폐쇄한다고 그랬던 것이죠? 네, 당시에 이재명 네. 지사가 굉장히 단호하게 강경 네.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어떻게 했냐. 네.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준 그렇죠. 아주 은혜로운 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작심을 하고 윤석열을 도왔다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신천지 신도들뿐만 아니라 무슨 근우회라고 하는 여성단체가 등장하던데 그게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근우회는 그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그 여성단체 말하는 거 네, 아닙니까? 바로 그 근우회가 맞습니다. 맞죠? 예. 1927년에 설립된 무려 한국 최초의 여성단체인데요. 회원 수만 50만 명이라고 하니까 우와. 정말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이 단체의 회장이 이희자라는 회장인데요. 이 회장을 포섭하기 위해서 신천지의 이인자가 직접 나서서 인물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그분의 그 회장에게 접근을 해서 성경 공부까지 가르치면서 신도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이희자 회장이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근우회 조직을 활용을 해서 윤석열을 조직적으로 지원 지지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만희 육성 그리고 이희자 회장 육성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큰 사회 단체가 뭔지 알아? 근우회라 그랬지? 근우회가 전부 우리한테 다 노래고 생각해봐. 보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네. 3등이든 5등이든 우리가 1등 만들면 되지. 1등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또 이제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은 계획을 짜갖고 그냥 본격적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 계획을 짜서 본격적으로 하자. 이건 대선 끝나고도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려 50만 명짜리 조직을 손에 거머쥐고 뭐 신도들도 동원을 해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까지 침투하고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좌지우지했을지 좀 가늠이 되는 대목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지금 캐면 캘수록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렇게 되다가는 정당 해산까지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 보이는군요. 그러면 이만희에 대해서 이제 털자라는 게 오늘의 기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럼 털어볼까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천지, 예. 이게 풀네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선전. 아이고, 입니다. 기네요, 아주. 깁니다. 여기에 총회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만희 교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 내에서는 우리의 교주는 예수님뿐이고 이만희는 그저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좀 합니다. 아,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하나요? 네, 이만희 교주라고 부르지 않고 총회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존중에 따라서 총회장. 이만희 회장으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예. 이만희 회장은 1931년 9월 15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한센병을 좀 갖고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좀 따돌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단이 이단을 낳았다. 아, 젊은 시절부터 이분이 또 종교에 심취했었나 보군요. 네. 이만희 회장이 17세 때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형님 예. 집에서 좀 머물면서 일도 하고 했다는데 20대 시절부터 이 종교 저 종교 좀 의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센병 치료 목적으로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만든 천부교라는 당시에 신앙촌. 맞습니다. 예, 신앙촌이 그 유명합니다. 종교에 예. 의탁을 해서 신앙촌이라는 실제로 신도들이 모여 사는 예. 일종의 공동체 마을인데요. 그 신앙촌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10년 뒤에는 1967년 장막 성전이라는 종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정식 명칭에도 신천지 정식 명칭에도 장막성전이 들어있던데.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좀 가늠이 되실 텐데요. 신앙촌하고 관련이 있군요. 아니죠. 신앙촌 거쳐서 그 다음으로 간 장막성전과 장막성전. 관계가 예. 있습니다. 이 장막성전도 당시에 신흥 종교였습니다. 예.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예. 이른바 두루마리 계시를 받아서 창시를 했다 이렇게 예.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때는 1966년 예. 3월입니다. 이 유재열 씨가 운동을 하고 우물가에 가서 몸을 씻는데 갑자기 태양빛이 강렬하게 자기를 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방으로 뛰쳐 들어갔는데 그 태양빛이 유재열을 따라서 방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다들 너무 놀래고 유재열도 쓰러졌어요. 예. 그때 유재열 씨의 부친이 그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갑자기 환상이 착 펼쳐지면서 유재열이 누운 채로 두루마리를 먹었고 두루마리 화장지요? 두루마리?
그 종이가 이렇게 똘똘마리 두루마리. 약간 성경 그런 두루마리를 먹었고 예. 다시 종이가 입에서 뿜어졌어요. 종이를 입에서 끄집어냈는데 예. 그 종이가 성경책이 되었다. 이런 환상을 유재열의 아버지가 목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입에서 두루마리가 나와서 성경이 되었다. 이거 분명히 성경 어딘가에 있는 문구 같은데. 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예. 두루마리를 먹는다 뭐 이런 예. 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는 하는데 뭐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나의 것으로 섭취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라는 해석도 있긴 한데요. 예. 여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성전은 그 자체 종교 자체가 요한계시록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69년 11월 1일에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그때가 되면 장막성전의 신도 14만 4천 명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신천 신지를 이룬다. 이런 설파를 합니다. 근데 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걸 따다가 어쨌든 너네 살려면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예. 우리 종교로 들어와라 라고 했고 수많은 교인들이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다 그 장막성전이라는 일종의 거기도 신도들이 모여 살았나 봐요. 거기로 이주를 해서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무리 속에 이만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도 그때 이제 집도 팔고 재산도 다 없애고 그 장막성전에 들어갔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던 이만희 1967년에 탈퇴를 했어요. 당시 여러 사람이 그 장막성전의 교주 그 유재열 씨가 좀 여자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하면서 문제가 좀 됐었는데 여러 신도들과 함께 뛰쳐나와서 전 재산을 다 털렸다라면서 1971년 유재열 씨를 40개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저런. 결국 그 유재열 씨는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요. 예. 실제로 당시에 조사 결과가 좀 언론상에 드러난 걸 보면 신도들의 돈으로 유흥과 향락을 많이 즐겼다고 하고요. 수천만 원씩 신도들한테 걷어가지고 이제 자기 배는 불렸는데 예. 그 장막성전에 거주하던 한 300여 가구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신도 중 20명 정도가 영양실조로 아이고. 사망을 한 일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종말이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좀 먼 미래 차라리 뭐 2000년, 뭐 그러게. 2010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하필 1969년 11월 1일이라고 했어요. 그날이 금방 오잖아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뽀록이 다 났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 안 나? 화 전 나지. 재산을 갖다가 거기 들였는데 참나.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여튼 그때 이제 화가 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만희군요. 이만희였고 예. 결국 유재열은 1975년 사기, 공갈, 무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감옥 갈만하네요. 네. 근데 그렇단 말이죠. 이만희는 이제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정신 차린 게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자신의 종교를 또 세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좀 거의 답습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어쨌든 뭐 장막성전 그러니까. 이름도 따다 썼고 배운 게 뭐라더니 뭐 배우긴 제대로 배웠네요. 1984년에 예. 장막성전의 대부분의 교리를 거의 다 비슷하게 받아들여서 신천지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종말론을 기본으로 좀 내세우고 있고요. 신천지가 이제 신도들이 이만희 총회장을 사실상 영생하는 재림예수로 좀 떠받들고 있고 이 이만희 총회장이 인정한 여기서 또 이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만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린 이만희의 선택에 들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좀 룰인 것 같고요. 다만 그전과 다른 것은 종말의 날짜를 콕 집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않고. 겁니다. 그것도 잘 배운 거죠. 괜히 제대로 배웠네. 제대로 배운 거죠.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14만 4천 명은 그대로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신천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천지가 이제 40년 세월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벌써.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신도도 늘리고 제법 커졌네요. 날짜를 안 박아놓으니까. 네, 안 박아놓으니까. 지금 파악된 거로만 예. 당시에 코로나 때 신도 명단들을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명단만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20만 명은 확실히 신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14만 많게 4천을 넘겼네. 네, 24만, 37만까지도 좀 세아려지는 상황입니다. 제법 많죠. 네. 이렇게 성장한 데는 유명한 게 있죠. 그 포교 활동.
예.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고 예. 한 사람을 타겟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막 작전을 짜고 들듯이 맞아요. 아까 그 주로 교회 기성 교회들을 많이 그쵸, 파고 들어가서 침투해서, 일반 개신교들이 굉장히 견제하잖아요. 맞습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거 예, 내붙인 막 교회도 써붙여놓고 많더라고요. 그랬었죠. 예. 요런 방식이 이제 크게 성장한데 한 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권과의 유착이라는 비결이 있습니다. 요 부분 우리가 오늘 좀 주요하게 봐야 될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 정치권은 나의 힘. 정교 유착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신천지가 설립 초기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하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유착 물론인데 그보다 한참 전부터 이런 활동이 이어져 왔다고 드러나고 있죠. 한나라당 때부터죠. 맞습니다. 네. 무려 2003년부터 아마 파고들면 또 그전에도 또 있겠죠. 있겠지만 2003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유명한 의원인데 서청원 전 의원 기억하시죠? 그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신천지 신도들이 서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지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내부 대외비 문건인 서청원 대표 최고위원 경선 시 지원 사항 및 향후 계획이라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신천지 신도들이 서청원사랑이라는 서전 의원의 팬카페에 대거 가입하고 후보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고 비방글은 삭제하는 식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벌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게요. 카페에 가입할 때 혹시라도 좀 종교 쪽에서 들어온 게 티나지 않게 뭐 시온, 신천지, 새하늘 이런 자기들 쪽 용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런 단어는 쓰지 말라라고도 지침을 줍니까? 또? 지침이 있었고요. 대신 자기 이름의 약자 아니면 일반적인 이름 뭐 푸른 하늘 뭐 이런 거, 코스모스 그런 식의 이름을 써라라고 닉네임까지 지휘를 해준 겁니다. 이 지시사항이 아주 디테일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뒤에 주요한 당내 경선, 뭐 총선, 대선 때마다 신천지의 이런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예. 당내 경선이 있었는데요. 떴을 때. 네. 네. 요때에 또 신도들을 한나라당에 대거 가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요때도 안내 공문이 나갔는데요. 신천지 대외 활동 협조 안내라는 공문이 교단 산하에 있는 12개 지파에 좀 하달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 신천지는 대외적으로 이방 바벨론의 교단의 핍박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복음 전파와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한시적으로 가입하여 이런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이네요. 가입을 그때 많이 했던가요? 그때 그 배정을 한 인원 자체가 1670명.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명 내외로는 예. 당시 한나라당에 들어갔을 것으로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선 시기에도 신천지 유입설이 계속 이어졌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 키워드 예. 새누리 창시자입니다. 새누리당. 네, 예. 사실 새누리당 이름 되게 독특하다고 아마 예, 그때 많이들 그랬죠. 예, 많은 예. 분들도 곰곰이 생각이 들었을 텐데 대선을 10달 앞두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을 했습니다. 신천지와 새누리당이 둘 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런 의미가 그렇죠. 신천지를 순 우리말로 얘기하면 새누리죠. 그렇죠. 그런 당시에도 그 같은 이름 아니냐 이런 예.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고 홍준표 전 시장도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그 예. 이번에 폭로에서 새누리는 신천지를 순 우리말로 바꾼 말이다. 그래서 당명 자체가 유사 종교 집단 같다는 느낌을 그 당시에도 받았다. 이렇게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이 네. 이만희의 작품이었다라는 게 또 폭로가 된 거죠. 그것도 왜 탈퇴한 그 간부의 증언이죠? 맞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당시에 단상에 올라서 새누리 당명을 내가 지어줬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당원 가입을 해서 새누리당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도와야 된다. 설교를 하면서 입당을 종용했다라는 예. 폭로가 또 나온 겁니다. 엊그저께 MBC 보도 보셨을 텐데요. 당시에도 요 내용을 폭로하려고 목소리가 나오려고 했는데 새누리당 내부의 중진 의원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서 몇 시간여의 이 설득 끝에 결국은 신천지 측 제보자의 입을 막았다. 요 내용까지 지금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당명이 바뀌고 나서까지도 뭐 자유한국당 이제 국민의힘까지 왔죠. 국민의힘과의 관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쯤 되면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뭔가 서로 중독된 관계가 아니냐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헤져 나올 수 없는 마약 같은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신천지가 표를 모아주니까 좋고 신천지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뒤를 봐주니까 그쵸. 좋고 정리해 보면 이제 신천지는 그냥 종교 논란이 아니라 정치까지 흔들어온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이렇게. 정말 신천지의 문제가 그냥 이만희라는 한 인물, 좀 이상한 할아버지다. 욕심이 과하다 수준도 아니고 그런 수준이 또 아닌 사실 것 같아요. 예. 저희 방송이 뭐 어떤 종교는 이단이고 어떤 건 옳은 종교다 이렇게 편을 가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예. 신천지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또 아닙니다. 그 좀 이상한 부분 해선 안 될 부분을 종교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 거고 그러니까요. 정치가 그 또 조직력을 필요로 했다. 요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뭐 프로젝트로 신도들 동원하고 당원 만들고 이름까지 개입하고 여론을 만들고 선거를 흔들고 사실상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 브로커, 정치 공작 집단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과연 신천지가 정치로 들어간 건지 정치가 신천지로 들어간 건지 모호해질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제대로 수사해서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할 사회적 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할 내용은 여기까지 보죠. 네, 뿌리 뽑고 국민의힘도 뿌리 뽑고. 그래야겠네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현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